안녕하세요, 정천입니다. 이코노미 루키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는 금리입니다. 금리 앞에서 당당할 자신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국이 사랑한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안토니오가 친구의 결혼식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샤일록, 우리 대공업자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샤일록은 특이하게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만약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 그런 조건으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계속하게도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돼서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 같은 판결이 나오죠.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살 1파운드를 샤일록 너는 가져가도 좋다. 대신 살만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절대 피를 보여서는 안 된다. 피를 보인다면 너는 지금 사람을 해치는 걸로 간주하고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멋진 결론을 내립니다. 이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일단 금리,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이자는 사용하지 않은 돈의 대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차가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에 갑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급한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주게, 이자도 쳐서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면 지금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내가 이 돈을 쓰지 못함에 대해서 구매를 미룬 대가로 받는 어떤 반대폭, 이런 것들 바로 이자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저한테 저금을 하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두면 돈에 은금에 이자가 붙어서 돈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1년 후에 돈을 찾았을 때 얼마가 되어 있느냐, 얼마가 더 붙느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자가 현재 가진 돈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줄지 아니면 저축을 할지, 이 모든 걸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제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100만원을 빌려준 대가로 1년 후에 원금의 24%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고민하겠죠. 지금 내 돈 100만원이 1년 후에 124만원이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분명히 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4%가 아니라 1%만 주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 100만원이 1년 후에 101만원이 되겠네. 그럼 차라리 뭔가 사자, 차를 사든 아니면 다른 것에 투자하든 하는 게 나을 거야,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협상이 되지가 않겠죠. 이렇게 개개인이 느끼는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국 금리는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중 어느 금리가 더 높을까요? 정답은 장기금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3%의 이자율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50년, 60년 후에 돈을 받는다 하면 몇 프로 하고 싶습니까? 50년, 6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살아있을지, 우리나라가 살아있을지, 금융 시스템이 살아있을지, 자본주의가 살아있을지, 심지어 지구가 존재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많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미국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색 선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미국의 3월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금리를, 3월물 국채 금리는 단기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선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플러스 면에 있으면 장기금리가 단기보다 높은 정상적인 상황, 마이너스면 장기금리가 단기보다 낮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가게나 기업에서 돈을 빌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기 등불이 들어와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지금 최근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이 상황을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혹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의 움직임들이 동절, 주가 하락 이런 식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기 금리의 변화, 위치, 역전 이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4%의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웃나라 은행에서 7% 상품을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빌리는데도 4%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4%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웃나라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7%의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와 7%의 차이 3%를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저금도 돈을 빌려 해외에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는 이러한 차익거래. 일본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해외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 사람들은 시장은 이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왜 와타나베 부인이었을까요? 간단하게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와타나베 부인의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같은 그런 거대한 시장과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안정적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쏠려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흥국들의 자금들, 신흥국들은 사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투자 자금들도 미국으로 빠져나간 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다른 투자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은행별로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대출이냐 아니면 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이냐 주택담보대출이냐 이렇게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 루키스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는 금리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우신 분, 경제가 힘드신 분께 작은아마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주제가 마음에 드셨거나 기분이 좋으시다면 구독
혹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천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